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는 매우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종교적,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국가가 아닌 순수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 봉사를 하고 싶다며 이마저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간 사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24년 8월 29일 선고된 2021 헌마 127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2016년 2월 26일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은 그 전원 합의체의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이와 상반되는 원심 판결은 이 조항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한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2019년 6월 20일 청구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원심 판결 파기한 다음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에 이제 검사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 이를 기각을 했고요.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이제 다시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체역법에 따라서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를 세 차례나 이제 안내를 했고요. 청구인은 2020년 10월 8일경 인천병무지청에서 재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순수 민간 단체 주관의 사회봉사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 복무제도는 이 성경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 및 입영을 거부합니다. 이래가지고 입영일부터 이제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이 이유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받던 중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 청구인이 또 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2021년 10월 14일경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에도 불복해서 항소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네, 심판 대상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 대상은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보기로 합니다. 심판 대상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깊이 등 제1항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호 현역 입영은 3일.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5조에서는 병역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병역법 제2조에서는 그 제1항 제17의 2호에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병역의 종류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6호에서 대체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병역 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대체복무기관은 지금 교도소, 구치소 이런 교정시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6개월 정도 복무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기간이 좀 짧아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 병무청과 법무부가 합동으로 이제 실태 조사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구인 주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변형된 형태의 병역 의무에 불과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순수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 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이하 절대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자가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절대적 병역 거부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 청구인은 이제 대체복무제도 현행 마련된 거로도 자기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 의무는 내가 할 수가 없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절대적 병역 거부자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국가가 있어야 개인의 기본권도 사실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국가 없이는 사실 좀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 특히 많은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한되는 기본권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신의 종교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형태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상의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인 것이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 현행 대체역법상 대체복무요원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복무기관 및 복무 내용의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절대적 병역 거부자는 민간 사회봉사 형태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대적 병역 거부자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일단은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 헌법재판소도 이제 인정은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편 헌법 제20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 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의 자유 중심으로 보기로 하고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주장도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헌법을 배울 때 종교의 자유 관련해가지고 기억나는 판례가 이제 종교 재단이 만든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종교 행사 참여를 모든 학생한테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신의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걸 참여를 강제를 학교가 하는 건 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지금 개개인의 그 종교의 자유 침해가 맞다,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건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이 대체 복무 제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건데, 또 이 부분까지도 또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로 지금 나오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가 굉장히 신성한 의무고 너무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못마땅하실 수도 있는데, 또 개개인의 이런 자기의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절차대로 이제 이 헌법 소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헌법이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잘 만들어진 헌법이어서 87년 이후에 이제 개헌 없이 많은 판례가 지금 쌓여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개개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헌법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헌법적으로 법치주의가 이렇게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사 기준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상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절대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가 상충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어느 하나의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 네,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상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랑 동시에 이제 절대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요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비례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심사 기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보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가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 제도 하에서 병역 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심판 대상 조항은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 복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아무래도 징병제 근간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 실현을 위한 건데,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국가 안전보장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 정당하다. 그리고 이제 형벌 부과라는 거로 이제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 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사실 치매의 최소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형벌을 이제 부과하는 게 치매의 최소성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인정되나 형벌은 다른 법적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 효과 및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가급적 그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형벌 아닌 다른 제재 수단으로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입법자는 마땅히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개병과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 제도 하에서는 병역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병역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징병제 근간으로 하면서 이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과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나?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이제 반대편에 이회창 후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병역 문제가 이슈가 굉장히 됐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연예인들도 병역 의무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무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은 상당 기간 학업을 중단하거나 안정적 직업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 포기한 채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총기 사고나 폭발물 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국 후 불법 체류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해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일반적 강제 수단으로서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어떤 종교에서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요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나는 이제 총을 들고 사람을 죽게 하는, 다치게 하는 훈련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사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믿기는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20대 분들이 갑자기 다 그 종교를 가지러 간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잡고 보는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 시행됨으로써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과거 수십 년 동안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되어 대체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다투어졌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체역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다음 날인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진짜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또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거가 이제 계속 히스토리가 쌓이다 보니까 대체역법 제정을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이제 국회에서 대체역법에 따른 그 복무제도 도입하는 법률을 마련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구인은 절대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무 기간 및 복무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순수 민간단체가 대체 복무를 주관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사회봉사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을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 의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역의 복무 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과 내용, 관할 기관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선구인이 그 민간 사회봉사제도 마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입법자가 이걸 결정할 문제다. 이 원칙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볼게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하에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 실현이 강하게 요청된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도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설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본 우리나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순수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 복무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복무 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 사이에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고 순수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 복무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민간 사회봉사 제도를 통해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 사회봉사 제도를 대체 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입법자가 사실 결정할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군 복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뭐 생명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러는 훈련인 만큼 이제 훈련에 임하는 훈련병들, 일반 이제 사병들도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제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 훈련을 받는 거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복무 강도의 차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사회봉사를 이제 민간단체 사회봉사라는 게 관리가 제대로 과연 될지 지금은 이제 법무부랑 그리고 병무청이랑 같이 이 교정시설에서 잘 이게 이루어지는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상당한 업무 강도가 있겠죠. 그 복무 강도가 있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 복무를 하는 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사법부가 보기에 어느 정도 입법자의 판단과 이런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보겠습니다. 절대적 병역 거부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 안보 및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고 병역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타인과 사회 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한동안 그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기가 있었죠.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하면서 국가 안보에 얼마나 각 나라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고 병력 자원을 관리해 왔는지가 현재 굉장히 많은 외교적 이슈에서 이게 비교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라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상황이기도 한 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주변에 다 강대국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포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통일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절대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단했고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주문 읽어보겠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오늘 사건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